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제 2항. 죄송합니다. 여기. 다음은 기술보급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제 2항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 지원과 판로 확대 및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기금 설치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다음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에 종합적인 유통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합 판매 추진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11억 5,862만 4천원과 2023년도 수입 계획액 3억 1,371만 6천원을 합한 14억 7,234만원이고 조성액 중 1억 4,586만 2천원을 2023년도 기금으로 운영하여 잔액으로는 13억 2,647만 8천원을 2023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 계획 대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액은 전입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5,862만 4천원, 이자 수입액 1,371만 6천원을 합한 14억 7,234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3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586만 2천원을 활용하고 예치금은 13억 2,647만 8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및 가격 안정 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는 곳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자금 운영 계획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성시 가격 안정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를 하고 기존에는 지금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번에 계상을 좀 하셨는데요. 1억 4,586만 원. 요게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인지 생산유통 조절 지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하락이 될 때 이제 저희가
요 기금은 저희하고 농협하고 이제 농업인들이 같이 부담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양파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격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기금을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가격 하락이나 이걸 발동할 만한 그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했는데 이제 내년도 요즘 기후 변화도 인해서 그 농산물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출 계획을 좀 수립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원되는 기준이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공영 도매 시작 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예. 경우가 없지요. 아직은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동은 안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요즘 하도 이제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혹시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좀 일부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 지원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일련에서는 뭐 마늘 농사가 너무 많아서 다 갈아엎는 경우도 있고, 이번 뭐 양파 같은 예.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걸 이 기금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좀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그 시의 기금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출연이 돼야 되고 농업인 스스로도 자조금 일부 출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만 그냥 이걸 좀 완화하자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중에 또 협의를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주 정말 정말 위급하고 정말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상황에 이제 하기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이 보통 일상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익 지원과 판로 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익 지원도 있지만 사실은 판로 확대하고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70%라는 거에서는 이거는 전혀 생길 수조차 없는 거면 이 기금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는 기금은 일몰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아주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을 예측을 해서 이제 요 기준을 마련한 사항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그 기금 목적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 요 기금 말고도 이제 일반 회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기금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뭐 농협이라든가 뭐 자조금 통해서 기금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라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농민들을 위한 기금이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안정화에 대한 안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위급한 사항 한 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기금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전에 지자체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는 일반 회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쉽게 생각해 보면 요즘 쌀값 때문에 굉장히 그 농업인들도 뭐 이렇게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시비나 국비나 여기서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성맞춤 쌀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단지로 조성된 농가에는 장려금을 줄 수 있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씩 주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법적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좀 요거를 설치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금의 조성에서 지금 이제 조례에서요. 기금 조성 3조에 보면 기금은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회계연도마다 3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4억 3년도 말 현재 예탁 예치금이 지금 한 13억 정도가 예, 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면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목표액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사용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예, 그래서 기금 의원님 지금 운영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미 의원님. 어쨌든 요번에 농산물 생산 유통 조절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도 기금을 조성을 하고요. 네, 농협에서도 기금을 출연을 하고 농업인도 이제 일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양파 같은 경우에 이제 미양농협에서 지금 기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품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제 이 기준에 도달을 한 경우가 없어서 아직 지출은 안 한 상태죠.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폭락을 하면 돈을 지지하기 위한 가격으로 지지하기엔- 쓰겠다는 예,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무슨 용역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신 예, 예. 거고요. 요번에 근데 어쨌든 평균 가격 7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요번 샤인머스킷이 뭐 50% 이하로 떨어져서 서울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70% 이하에다가 이게 적립 금액을 아직 다 채운 건 아니시고 여기 전입금 3억 원은 일반 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예, 예. 아, 출연금이죠, 일반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736페이지에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생산 장려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기밀 브랜드로 차별화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4개의 농가를 11.3헥타르를 지금 규모로 해서 하는데 요거를 했을 경우 지금 제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시면 11.3헥타르에 들어가는 총 비용과 팔았을 때 나오는 총 비용을 해서 수익이 얼마만큼이 나올까요? 요거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밀에 대한 생산 장려를 위한 도 정책 사업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이 국제 곡물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국가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산 밀을 생산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보완하고 하지 않은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네, 요 혹시 담당 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선양농업 팀장 이호석입니다. 이거 들어가는 농협 경영비하고 판매 비용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일단은 이 밀을 생산 농가가 현재 판매는 고산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가공업체한테 연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성시에서도 지금 그러면 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면적이 되시고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산량을 알 수 금년도 있을까요? 2022년도에는 한 14헥타 정도 재배를 했거든요. 14헥타를. 예, 예. 네. 그래서 그 경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다 보고를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안성이 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게 쌀 대비 어느 예. 정도 수입이 더 나은지 사실은 그게 됐을 때 이 밀농사를 더 많이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쌀 농사보다는 짓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노동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하겠고 아니면은 안 할 것 같아서 이게 장려금을 굳이 해도 이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나 국비를 통해서 이제 농업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을 저희가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이게 실제적으로 소득이 되느냐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용해서 시 땅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695페이지에 그 과수 병충해 ICT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이게 이제 1억 5천이 생겼고 이번에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그 화성시에서 이게 처음에 이제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과수원에 그 관측 장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 그 관측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병해충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기상 예보를 하듯이 지금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시기에는 무슨 병이 발생이 될 것 같다. 농업인들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미리 사전 방제를 하라.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측 장비가 농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메인 서버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메인 서버에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발령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뭐 무슨 병이 이제 날 것 같다. 아니면은 무슨 병충해가 충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약제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병이 발생해서 피해가 되기 전에 사전 방제로다가 예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국가에서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그 화상병 관련해서는 농진청에서도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병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일반 병해충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성시에서 우선 우리 도에서는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보면은 과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요 그 5대 작물에도 저희가 과수가 배하고 포도가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그 면적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선진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농업인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화성시 거를 벤치마킹을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수 병해충 ICT 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금 1억 3,4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관측 장비를 설치를 하면 이게 저절로 다 계산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장에는 요 관측 그 설비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개별 농장에. 거기서 이제 수집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요 위에 일반 수용비에 있는 문자 발송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보통 1년 농사를 지시면서 병충해 발생이 빈도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보통 과수 같은 경우에 한 뭐 작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제 횟수가 한 6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하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 정기 방제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하다 보면은 방제 횟수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또 노동력도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미 병이 발생이 되면은 피해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저기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원예 특작팀장 조범식입니다. 지금 가수 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 과수원에 그 IT 즉 그 센서라든가 그 IoT 같은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 센서에 의해서 이제 그 과수원의 그 자료 현황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수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집된 그런 그 빅데이터들이 그 다 그 컴퓨터 서버로 저장이 되고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현재 그 토양 관수 너무 건조하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농가한테 이제 그 통지가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병해충 예찰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 병해충 예찰 시스템이 있어요. 그 트랩이. 그래서 그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심식나방이 만약에 이제 병해충 트랩에서 그 예찰이 되면은 사실 사람이 이제 그 예찰하는 것보다도 기계가 예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스마트 트랩이 그 병해충 예찰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고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방제 적기다라고 해서 농가한테 다시 이제 그 피드백을 해주는 이제 뭐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 농약 방제를 한 적게는 한 15번에서 한 20번 이상 그렇게 이제 많이 그 방제를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은 그 관례적인 그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ICT 기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과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병해충 발생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서리가 내리게 되면 그 서리가 내리는 그 시점까지도 그 ICT 기능을 통해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그 예방하는 그 목적,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과학 영농 그 실현을 목적을 위해서 ICT 기능을 그 과수원에 그 접목시키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선진적인 저기 행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관측성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하신 과수원들은 이 사업이 1년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계속 서버에서 이제 분석해서 계속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는 그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요 시설을 갖추는 비용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문자 발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수용비로 위에 이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자를 발송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수원으로도 또 더 확대가 되겠네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좀 점점 이제 확대를 할 가능성이 더 많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네, 이게 오롯이 이제 11호만 들어가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된다면 다 12 투입이 돼야 될까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국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도비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건의를 좀 해서 지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예, 우리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조 벼지역 특화 품종 육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기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 육종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장려금 주는 거 지원이 4,716만 원이 신규. 그 다음에 최종표 표찰 제작이 저기 30만 원이 아니 300만 원이 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보면은 2022년에 5,3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었고 지금 현재로 284만 원이 감해진 23년도 예산이 5,01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사업비가 있었는데 요 사업 그 몽골 변경해서 기존에 쓰신 데다 쓰지 않고 지금 이 표찰 제작하시고 그 종자 생산 그 장려금 지원하시는 데다가 변경하신 건지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기술보호과장 서동남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특화 품종 그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외래 품종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에서 지금 경기 14호하고 경기 16호를 지금 대체 품종으로 육성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로다가 2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던 시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 기타 보상금 장려금으로 세운 것은 신규 사업으로다가 올해 생산된 그 종자를 가지고서 15헥타르의 그 농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네. 산물bio 120톤 정도를 종자로 확보를 해서 그 저희 안성의 그 대표 품종 종자로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병에 더 강한가요? 일단 추청bio 기준으로다가 모든 품종은 선발 육성할 때 다 기준은 추청료를 잡습니다. 추청료보다는 저희가 경기 14호하고 16호는 똑같은 조건에서는 추청료보다는 병해충에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여기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올년도 예산이 1억 9천 잡혀 아니 내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이 1억 9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잡혀 있었던 게 맞는데 아니 22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23년도에 지금 이제 1억 2,600만 원이 감해져서 이제 1억 9천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착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4천만 원. 그 다음에 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으로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둘 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다른 사업을 하셨고 지금 이게 사업이 변경되신 것 같은데 저기 어떻게 지금 바뀐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보호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여기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그 내려온 그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 중에 지금 이제 신청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이 2가지가 이렇게 잡곡 신품종 신규 사업하고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시범 사업 같은 경우가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했던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매칭을 받지 여기 못해서 금액은 더 높게 써 있는데요. 이제 사업별로 다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셨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5,800만 원 올해는 22년도로 확보를 하셨었는데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좀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조금 덜 배정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럼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드문벼 심기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시면 그게 어떤 사업으로 혹시 진행되는 겁니까? 드문벼.
네, 기술보호과장 서동남입니다.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네네. 벼 드문모 기술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저희 12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벼농사가 그 단위 면적당 가장 소득이 적은 작물입니다. 대신 장점은 기계화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지금 기계화가 좀 되고 있는데 벼농사에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그 저희가 중모 재배로다가 일반적으로 한 평당 70주 심던 일반 관행 농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당 50주로다가 주수를 좀 넓게 심으면은 모판 상자 수가 3분의 1로다가 줄어듭니다. 모판 상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자 수도 줄어들고 상토도 줄어들고 벽시도 줄어들고 등등 농작업할 때 농업인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자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확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몇 농가 정도가 이 시범 재배에 참여하게 되나요? 이게 단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신규로 하는 두 개 단지 20헥타 사업이 있고요. 네. 하나는 3개 단지에 30헥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헥타짜리 사업은 저희가 그 농협을 위주로다가 일단 육묘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동으로다가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개소 30헥타짜리 사업은 장목반 위주로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거 두 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두 곳으로 하나는 장목방, 하나는 농협.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인주 의원님. 그 653페이지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을 보면 농업인이 미질보다 재배가 쉽고 수량이 많은 품종을 선호해서 경기미 질저가 우려돼서 잘 팔리는 경기미를 이렇게 권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근데 그 또 벼 지역 특화 품종 육성을 보면 이게 고시히까리 추청벼가 이제 종자 보급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고시가리는 이제 이미 그 원원종이 없어졌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보급종까지 이제 네네. 단종이 된다고 보고요. 추청벼도 이제 같은 단계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2, 3년, 3, 4년 후에는 고시가리나 이제 추청벼를 보급종이 중단이 되겠죠, 보급이.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심으시던 분들이 자가 채종을 해서 심어도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그 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자연적으로 추청하고 고시가리는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 14호, 16호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그 농업인들 입장에서 수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 수매 체계가 네네. 고시가리 추청 위주로다가 쭉 해오다 보니까 뭐 대다수가 고시가리 추청 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말 내년 초에 이제 품종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최종용 종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농업인 분들이 추청벼나 고시가리 벼가 이제 중단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예. 본인들도 그럼 무엇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그렇죠. 판단들을 다 하고 계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특화벼를 육성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성만의 특화벼를 만들어서 확산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 경기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추청이나 고시가리 같은 이제 일본계 품종을 우리 국내 육성 품종으로 이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내 육성 품종으로 바꾸자는 건데
아까 지역 특화 품종인 경기 14, 16호는 아닌 건가요? 이거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종자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제 종자 확보하는 작업을 아까 그 예산서에 담아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종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종자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농가들한테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종자 확보를 하고 이제 후년부터는 종자 확보 플러스 식재를 더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내년에 그 추천견화 고시가리가 7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네네. 상황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그래도 조금씩 저희 그 국내 육성 품종이 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기도 개발을 한 참드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강이라든지 알참이라든지 이런 국내 육성 품종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청하고 고시이까리 재배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다만 좀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성 지역이 이 고시이까리 추청비호 면적이 너무 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이거를 이제 대체해서 많이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직까지도 안성은 추청하고 고시이까리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줄여 나가면서 우리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가요? 로열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삼죽인가 축산에서 하는 그 밀크킨이라고 그 향기 나는 벼 이렇게 재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개별 그 국가에서 육성한 품종이 아니고 민간 육종 회사에서 이제 육종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품종들에 대해서는 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로얄티를 특별히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자 보급 중단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하면 예. 새로운 종자를 갖고 제대로 키우는 것도 빨리 시작하면 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번 달 안에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이 경기도 이 벼 품종을 어떻게 확대하고 이 벼 재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TF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정식 출범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그 TF 활동을 통해서 재배라든지 품종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그 벼 농사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토의를 거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지도를 해서 전환이 어차피 결정됐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예.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 재복구 지원 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으로 증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98페이지입니다. 요게 그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진성장 농업팀장 이호석입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좀 심하게 들어갔고 저희가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비비로 세우다 보니까 신속하게 집행할 수가 없어갖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많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열두 농가에 한 4.5헥타르밖에 이렇게 물 공급을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도 가뭄 대비하고 신속하게 농업인들한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정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비비 1억 500만 원 가운데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신 거죠?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5천만 저희가 원이면 그 예비비를 세워서 한 며칠간 작업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율로 따져도 상당히 굉장히 낮게 집행을 했습니다. 마침 그렇게 비가 와줘가지고. 그리고 요 300만 원은 작년에 조금 그 기상
피해가 좀 있었던 걸 추경에 300만 원 세웠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우다 보니까 예비비나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우리 27페이지에 보면 그 신성장 맞춤 농정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27페이지요? 예, 이게 저 예산서 27페이지. 예산서 27페이지. 신성장 맞춤 농정 지원. 이게 다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설명서를 봐도 안 나와 있어서 요거는 그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뭐 이항기라든지 아니면은 마늘, 양파,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기자재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농정이라는 의미가 그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쌀 수매 보존하는 거 농민단체하고 합의하셨어요? 합의요? 예. 이 신문에는 이렇게 합의한 것처럼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거는 이제 아까 좀 아까 우리 황윤희 의원님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TF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네. 쌀 산업 전반적인 그 정책 방향을 한번 재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그 TF를 운영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돼 있어요? 예, 별도로 내용은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고개 골자입니다. 그래서 수매 지원하는 거 혹시 된 거 수매 지원은-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수매 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예. 그 농협에서 장려금 쪽으로다가 이제 농협마다 자기도 형편에 따라서 뭐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서 추가로 이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건가요? 예. 잘못 시에서 봤나?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들 없으시죠? 네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